국제물류론 82번 문제입니다. 저는 해운물류 실무 경험 30년이므로 현장에서 익힌 것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또 제가 직접 물류관리사 시험을 치러본 경험으로 시험 칠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갔는지 그 상황도 소개하면서 문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80번 문제를 화면으로 봅시다. 국제물류의 동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리는 것을 고르는 문제군요. 보기를 볼까요? 1번 운송 거점으로서의 허브 항만이 지역 경제 협력의 거점으로 다각화되고 있다. 허브가 무엇이냐 하면 HUB인데 바퀴의 중심축이란 뜻입니다. 바퀴살은 스포크, SPOKE입니다. 허브의 스포크라고 하면 주변에서 중심으로 모이고 다시 중심에서 주변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허브 항만이라고 하면 큰 배가 들어와서 주변의 작은 항구에서 가져온 화물을 싣고 또 큰 배에서 내린 화물을 작은 항구로 보내고 하는 중심이 되는 항구, 즉 바퀴의 축과 같은 항구를 말합니다. 부산신항이나 인천신항을 한번 봅시다. 물론 인천항은 허브 항만이라고 보기는 어렵긴 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 겁니다. 대형 컨테이너 부두가 도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컨테이너를 실은 큰 트럭이 도심을 지나가면서 교통 적체 문제가 커지고 안전 문제도 생기면서 도시 외곽으로 큰 부두를 만듭니다. 즉 컨테이너가 도시 안으로 못 들어오게 허허벌판 넓은 땅에 항구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은 다품종 소량 화물이 많아지면서 신속한 배송과 배송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대형 항만 근처에 물류창고가 생기고 그 물류창고를 중심으로 물류 인프라가 들어서고 하면서 허허벌판이던 그곳에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온라인 정보망과 오프라인 물류망 간 동조화가 강화되고 있다. 국제물류의 동량이나 변화 이런 것이 나오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전자상거래 등장입니다. 전자상거래가 등장하면서 무역의 형태가 바뀌고 무역이 바뀌면서 국제물류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가 등장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많아지고 또 소규모 벤더가 직접 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자상거래가 나오면서 화물이 언제 고객에게 배달되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도 활성되었고 이것이 국제물류에도 그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재화의 소비 이후 재사용 및 폐기까지 환경유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환경물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등장과 함께 국제물류의 동향이나 변화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경 이슈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형 선박에서 어마어마한 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 대체되고 있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일감이 많이 몰린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포장재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폐기물의 국제 이동도 줄이려고 하고 있고 등등등등. 그러니까 환경물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4번 국제물류의 기능 변화에 따라 공급 사설 전체를 관리하는 제3자 물류 3PL 업체들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공급망이 문제가 되어서 물류 비용이 폭등하고 또 뉴스에서 미국 같은 나라의 마트에 물건이 없는 걸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었는데 코로나 이후 공급망, 공급사슬, 영어로는 서플라이 체인이 더 중요해졌으므로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5번 국제물류 기업은 항만이나 공항의 공용 터미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채선 채화를 감소시키고 있다. 이건 좀 엉뚱한 내용입니다. 채선과 채화는 배가 항만에 묶이고 화물을 항만에서 찾아가지 않아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수출입 화주를 비롯한 물류 기업들은 이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채선 채화는 외부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합니다. 기후 상황이나 코로나 같은 공급망 문제 등이죠. 항만이나 공항의 공용 터미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낮은 비용으로 계약을 한다.
하면 말이 되는데 최선 최하를 감소시킨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고 정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의 동향에서 보기에 나온 것 말고 또 주목할 내용은 물류 보안입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선적 24시간 전 화물 목록 신고, 즉 AMS 등 여러 물류 보안 조치를 취했고 이를 다른 나라도 함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박 대형화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선박이 24,000TU급인데 국내 선사의 경우 전체 선박을 다 모아도 24,000TU가 안 되는 선사가 여럿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선박이 코로나 이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얘기한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이 보편화되고 선사의 전략적 제어가 많아질 것입니다.